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가구 1주택법이 통과가 되면요, 아마 부동산 대폭락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원칙, 참 좋아요. 참 좋은 원칙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서 가정을 이루고요,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멋진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또한 부동산 실정을 좀 제대로 모르는 그런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은요, 통과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또한 시행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만약 시행이 된다면,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아마 국가적 위기 사태가 발생된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진성준 의원 외 11명이 발의를 했죠.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본다면 우리나라 10가구 중에서 4가구 정도가 무주택 가구라는 거죠. 또한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이고요.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시간은 최소 6.9년이 소요된다는 거죠. 서울 강남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0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직장인이 돈 하나 쓰지 않고 100년 동안 모아야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한 그런 실정이 현재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앞으로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1세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못 활용하도록 하고,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주거권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주거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요, 주거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인데요,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두 번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층 등등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세 번째,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주택이 체계적 효율적 공급을 하고, 다섯 번째는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여섯 번째, 주거 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거주 주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곱 번째, 장애인, 고령자 등등 안전,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여덟 번째,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적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아홉 번째, 주택시장과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총 9호가 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1호부터 9호까지 앞에 3개의 호를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 못하게 하고, 주택을 무주택자,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의 제3조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다가 개정안에 방금 말씀드린 1호, 2호, 3호를 이렇게 추가하여 넣자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개정안 참 말 좋죠? 예, 말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개정안 1호부터 3호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인데요. 이 말에 의하면 모든 세대는 주택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유를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뭡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세대 3주택이다. 법을 더더욱 위반한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1가구 30세대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위반한 사람들 있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집이 안 팔리면요? 싸게라도 팔아야 되겠죠. 아니, 싸게 했는데도 안 팔리면 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도 안 팔리면요? 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 직원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보다 세금을 더 거두겠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팔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따라서 무조건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겠다는 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택을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집 사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른 집을 살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요, 모든 주택의 공급 순위를 무주택자,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1세대 1주택 외에 주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러한 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만민이 평등하게, 만민이 동일하게, 만민이 행복하게, 만민이 일을 하고 만민이 배급받는 사회주의 이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는 않나요? 이 역시도 참 좋은 말이죠. 평등, 동일, 행복, 일을 같이 한다, 공동으로 일을 한다, 또한 일정하게 배급을 받는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처럼 좋은 말, 사회주의 이론이 지금 시대에 통하고 있나요? 전 세계 중에 아직도 사회주의 이론으로 또한 사회주의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국가가 과연 몇 개국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동산 대폭락이 다가올 겁니다. 1세대 1주택이므로 나머지 가족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서로 팔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급하게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를 수요와 공급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수요의 감소, 즉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산다는 사람이 아니라 살 수가 없다니까요. 1가구 1주택이면 더 이상 아파트를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또한 매물의 증가, 내가 다주택자야. 그런데 1세대 1주택만 가져라. 팔아야 된다. 팔아야 돼요. 매물이 증가죠. 매물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대폭락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요즘 평당 아파트 분양 가격 얼마나 높습니까? 서울은 평당 몇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지방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소한 1,500만 원,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돈 없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나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이처럼 비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무주택자이면서 서울의 현금 부자들이나 수도권의 현금 부자들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무주택자들만 우선 공급을 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분양을 받고 누가 이거 사겠냐는 거예요. 결국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 입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있죠? 입주한 세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건설회사들은 대규모 부도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건설경기 침체가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본다면 갭 투자가 없어지겠죠. 갭 투자, 말 그대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가격, 즉 시세가 오르면 팔아먹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 취득을 못하게 하므로 이제 갭투자라는 단어는 전설 속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역사 속에 갭투자라는 단어는 이제 묻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 와중에 무슨 갭투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를 때 갭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세대 1주택임에서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 한 채 가지고 먹고 사셔야 되는데 전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 보조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은 전세를 내놨다 하더라도 집 한 채를 가진다. 또 내가 타인의 집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서 뭘 받는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전세는 앞으로 없어지고 월세 시장이 부동산의 시장을 휩쓴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본다면 건설회사는 신축 아파트를 짓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도시에는요,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이고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못 사니 새 아파트가 지어진들 관심들이 줄어들겠죠. 결국 신축한 아파트는 줄어들고 오래된 아파트들만 즐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이 새롭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본다면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1세대 1주택만 소유, 거주해야 되므로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호할 것이죠. 그러니 강남,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순으로 지금보다 더 철저한 아파트의 양극화 시장, 주택의 양극한 시장이 도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세금이 안 들어오겠죠. 왜냐? 사고 팔고는 많이 안 한다니까요, 이제. 그리고 시세 차익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1세대 1주택 기본 법안은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국가부도로 만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에 국토교통위 검토해서요, 위원회 심사에서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체 임차 가구 중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비중은 13.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대가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 국민의 비금융자산 중에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비중이 약 75%인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증식 목적 활용 제한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검토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의도는 좋죠. 또한 생각은 좋아요. 집값을 잡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거주할 주거 기본권을 주자는 뜻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1세대 1주택법은요, 나가도 너무 나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하다가 자칫하다가 부동산의 대폭락과 국가 위기 사태까지 발생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집값이 올랐다고 1세대 1주택법을 만들면 그냥 단순하게 자동차 가격이 올랐다고 1세대 1자동차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쌀값이 좀 올랐다고 1세대당 쌀 10kg만 살 수 있다.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